평범한 능력의 평균치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네. 가정을 했을 때 네. 일단은 내가 돈 버는 방식 그리고 네. 투자 방식이 정말 셋업만 잘 된다면 5년. 5년 내면 충분히 건물주 해볼 만하다. 5년 만에? 네, 5년 만에. 한 건물주만 한 50분 정도 만났다. 네. 뭐 그리고 그 외에 건물주 되고 싶은 분들은 뭐 수백 명 만나셨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 사실 지금 저희 채널은 뭐 집 아니면 뭐 부동산 뭐 작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네.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건물주예요. 그 정말. 네, 사실 부동산은 건물주가 다 꿈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건물주를 많이 만나보셨으니까 네. 이 평범한 사람들도 사실 이 건물주라는 도전 이게 네.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너무 허황된 건지 우선 이게 좀 궁금해요. 건물주 되는 거는 되게 쉬워요. 네. 돈만 있으면 건물주 다 돼요. 돈만 있으면 된다. 그렇잖아요. 그거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그 질문은 돈이 없는 사람이 건물주가 되는 거가 맞는 거잖아요. 네. 과연 내가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그 꿈을 키우면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면 건물주도 가능할 수 있는데. 충분히요. 음. 뭐 이게 좀 지난 얘기여서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네. 5년 전, 그러니까 네. 전 정권이죠. 전 정권 초기 시절 때만 해도 뭐 지금 용산 엄청 핫하잖아요. 네. 용산의 건물을 물론 좋은 건물은 아니지만 네. 좀 그래도 옛날 건물 그거 5억 이하로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현금 5억으로. 근데 네. 그 당시에도 이미 서울 아파트는 5억을 네. 넘어갔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럼 건물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하면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는 어떤 선택의 영역이었죠. 집을 살지 뭐 건물을 살지 뭐 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네. 이제는 사실 좀 건물주하면은 막 50억, 100억 막 이런 느낌이 나니까 네. 사람들이 좀 어색하다. 난 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계획을 세우면 가능한데. 물론 이제 옛날처럼 수월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전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약간 생각의 차이고 사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아파트냐 건물이냐 선택의 문제라고 했지만 건물을 선택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정보의 부재였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건물의 가치를 몰랐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그게 지금이라고 크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똑같이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물론 뭐 정확하지 않지만 뭐 한 10억, 11억 정도 네.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돈을 갖고 건물을 못 살까라는 거는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 10억, 12억인데 네. 이게 뭐 대출이 있는 분, 전세 있는 분 네. 이런 분들 말고 네.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냥 나는 대출이 싫어서 다 갚아서 네. 11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네. 그러면 이거 팔면 비과세거든요. 네. 그러면 요로 11억으로 건물 사는 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10억짜리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대신에 훨씬 이제 그 레버리지를 활용을 네. 해가지고서는 그 시드머니 10억을 가지고 건물을 투자를 하는 거죠.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거죠. 네. 그래야만 내가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그런 건물을 소유를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 때 네. 어찌됐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플랜을 짜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엄청 중요하죠.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세우는 거를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 이제 막 사회 초년생 정도 된 한 20대 후반 30대 정도 이제 30 정도 됐다고 쳤을 때 한 몇 년 정도를 그러면은 플랜을 가지고 세워야 좀 건물주가 되는 건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네. 제가 그 진짜 찐 건물주분들 근데 자수성가하신 분들과 네. 그다음에 우리 정 대표님처럼 이런 네. 부동산 전문가분들이랑 얘기를 해봤어요. 네. 그랬을 때 평범한 능력의 평균치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네. 가정을 했을 때 네. 일단은 내가 돈 버는 방식 그리고 네. 투자 방식이 정말 셋업만 잘 된다면 5년 5년 내면 충분히 건물주 해볼 만하다. 5년 만에? 네, 5년 만에. 그 셋업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우선은 방법은 일반적인 그 월급쟁이만으로는 솔직히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월급쟁이는 현실적으로 건물주까지 가기에는 아예 아파트 집도 못 사죠. 그러니까 집 사는 것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 뭐 너무 뻔하잖아요. 네네. 1년에 1억 모으는 거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네네. 보통 사회 초년생들 아니면 사회생활 10년을 했어도 1억 모으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 버는 구조가 일단 첫 번째 하나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래도 좀 지금처럼 막 부동산 분위기 이런 건 좀 상황을 다 뺄게요. 아주 네, 평범한 부동산 투자 분위기여서도 그냥 단순히 샀다 팔았다로 해서 빠르게 모으기가 쉽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네. 더군다나 만약에 지금 이런 사회 분위기나 이렇게 부동산 물론 항상 우상향하지만은 네. 우상향할 때 상향만 하는 게 아니라 하향도 분명히 같이 따라오잖아요. 하향을 대비할 수 있는 방식의 투자 플랜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네. 건물이 아니라 아파트를
좀 좋은 지역의 아파트 산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사는 구조,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구조가 첫 번째 바뀌어야 되고. 그 말은 뭐 회사원보다는 뭐 사업이나 부업 같은 걸 좀 하긴 해야 된다. 정확히 말하면은 회사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아니 근데 그럴 수는 있잖아요. 저기 CEO 정도 이렇게 삼성 CEO 뭐 이러면 150억 받으니까. 근데 이제 CEO 되면 몇 년이 걸릴까요? 그런 분은 이제 몇 명이니까 일반적인 수준의 회사원들. 네. 네. 평범한 사람들. 네. 그러면 약간 그 전문직 정도면 그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 연봉 한 3억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입니다. 네. 3억도 엄청 높은 거잖아요. 네. 거기서 내가 한 2억을 갖다가 모았다고 하더라도 10년에 걸쳐 20억이잖아요. 네. 근데 20억 갖고 강남 아파트 사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20억짜리 강남 아파트도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소위 강남 아파트 좀 좋은 거는 20억은 다 넘어가잖아요. 네. 보통.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전문직이 일반인보다는 확실히 빠르게 접근할 수는 있지만 네. 그렇게 수월하게 들어가긴 쉽지는 않다. 근데 전문직 분들도 네. 전문직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구조를 바뀌시면은 돈을 엄청 많이 버시죠. 그러니까 어떤 뭐 창업이나 아니면 사업화를 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한 뭐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단 말이에요. 네. 그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이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하루 종일 해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3억, 4억 정도 수준까지는 가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분이 10억, 20억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혼자서는. 네. 근데 이게 결국엔 사업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분도 그런데 하물며 기본 연봉이 높지 않은 직장인 같은 경우는 더 이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은 내가 버는 소득이 높아지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저는 옛날에 저도 이제 연봉 가지고는 이게 답이 없으니까 부자 네. 되고 싶었는데 네, 네, 네.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이거 투자를 해야 되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창업, 부업 아니면 투자니까 네, 네. 투자를 해서 있는 자산을 불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건물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창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투자를 잘하든 어쨌든 자기의 어떤 시드머니를 불리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소득을 많이 맞습니다. 높이긴 해야 된다. 네. 이게 1차고. 그러면 이게 좀 된다고 하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뭐 규모가 커도 뭐 레버리지를 땡겨서 이제 살 수 있으니까 건물주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버는 월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확 올라갔고 네. 그 다음에 분명히 돈이 모이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 당장 바로 건물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이게 어느 정도 밟아 나가는 그 투자 구조가 있어야 되겠죠. 네네네. 그게 뭐 시세 차익이 됐든 아니면 시세 차익과 월세형을 같이 결합된 형태가 됐든 아니면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해서 여러 채를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 공동 어떻게 보면 담보대출이죠. 네. 이걸 해서 하든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져요. 네. 이때부터는. 네네. 한 채의 힘과 두 채, 세 채, 네 채, 10채, 20채의 힘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이야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새로운 걸 살 때 뭐 담보대출로 사는 게 거의 막혀 있을지 모르지만 네. 건물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용대출을 더 끌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할 수 있는 여력이나 그 소지가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아파트만 바라보면 되게 답이 없는데요. 네. 이걸 조금 넓게 바라보면 그다음부터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져요. 그럼 5년 얘기하셨는데 5년은 조금 플랜을 좀 잘 짜야 된다라고 뭐 잘 짜야죠. 네, 그러면은 좀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이제 나 30살이다. 이제 이번 달에 200 모았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200 만 원. 분들은 물론 부업 창업도 같이 해야 네, 되겠지만 네. 그래도 한 10년 이상은 봐야 될까? 한 10년 정도? 절실함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내가 그 진짜 건물주가 되는 걸 정말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은 정말 빨리 돼요. 정말 빨리 돼요. 네. 왜냐하면 아까 벌어들이던 소득이 아까 뭐 부업이든 창업이든 네. 얘기하셨잖아요. 부업 창업이 생각보다 말도 안 되게 빵 터지는 분도 계시거든요. 회원분 중에 20대 후반에 27살부터 이커머스죠. 네. 쿠팡. 그러고서 그게 빵 터져가지고 네. 처음에는 그걸로 월 100만 원 벌기도 너무 힘들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500, 1000, 2000, 3000, 1억을 찍게까지 됐단 네, 말이에요. 네, 네. 월 1억 찍고 나니까 30대 초반에 건물 사러 오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볼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요소에서 내가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계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안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여유 있게 한다면 10년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오래 잡는다고 반드시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닌 것 하긴 같아요. 그렇죠. 결국엔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소득을 일반인 수준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어내면 그때 네. 이제 건물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건물주라는 걸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우선. 그 남들이 네. 안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 아마 네. 이럴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건물이
테헤란로 있는 2천억짜리 뭐 이런 거가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니죠. 건물주도 네. 다 달라. 굉장히 시골 가면은 네. 버스 정류장 옆에 그 한 칸짜리 그 가게집도 건물주예요. 맞아요. 맞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가면 대도시에도 네. 뭐 건물 하나 번듯한 게 뭐 10억도 안 하고 막 하는 데도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약간 어느 정도 부업이나 창업을 통해서 나는 회사원 임원보다 좀 벌게 됐다 이제 확실히. 그런 느낌이라면 보통 어느 정도 때 금액대를 사야 좀 건물주라고 좀 그래도 좀 사람들이 좀 보는지.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네, 어떤 규모와 어떤 금액 이런 걸로. 일단 시드 머니로 했을 때 네. 순수한 현금으로 했을 때 네. 7억에서 8억 정도면은 7, 8억 더 낮아져? 낮게 네, 7, 8억 정도로 하면은 네. 그래도 서울에 네. 너무 외곽 말고 네. 서울 레인지 말고 조금 안쪽으로 그렇다고 서울 중심부까지 못 와요. 막 네. 마용성광이나 이런 데까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래도 그런 위치에 주거용 건물 소위 말하는 뭐 다세대니 다가구니 네. 다가구가 될 가능성이 다가구겠죠. 높겠죠. 예. 그 정도 건물의 옛날 건물 아니면 단독주택 네. 뭐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한 10에서 12억 정도 된다. 네. 그러면 잘 찾으면 네. 잘 찾으면은 마용성광에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잘 물론 찾으면. 규모는 좀 작을 수 있겠지만. 그 규모는 무조건 다 작아요. 규모는 일단은 작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5층이야, 4층이야, 4층이야. 그리고 뭐 단독주택 네. 이런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억 정도를 넘어가면은 네. 이제 그 상가 건물을 갖다가 내가 한번 투자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정도는 세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서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만약에 경기도권 지방으로 내려가면 금액은 더 싸져요. 솔직히 5억이야 3억으로도 얼마든지 건물주 될 수 있는데 제가 그 건물주 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우선은 거긴 좀 리스크도 좀 있을 수 있다.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막 돈을 모으는 사회 초년생 분들도 있지만 뭐 50대 60대 분들도 꽤 보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거꾸로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도 이제 뭔가 돈을 벌어서 소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좀 임대 소득으로 좀 나 노후 준비도 해야 된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럼 그런 분들이 한 10억 정도에서 15억 사이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건물을 살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이거는 뭐 좀 된 얘기인데 네. 그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두 자매분이었는데 네. 나이대가 이제 다 50대셨단 말이에요. 자녀분들은 이제 거의 사회 생활 하시거나 이제 그렇겠죠. 부모님 밑을 떠났고 두 분 다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당시 아파트 금액대가 뭐 평균 한 7, 8억 평균 7, 8억 네. 선인데 이 두 분이 뭐 대출이나 이거저거 다 빼고 다 빼더니 한 채당 못해도 한 5, 6억 선 정도는 마련을 하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도 다 나이가 50대 중반 후반 가면은 내 노후 자금이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네. 물론 그렇죠. 이제 아파트를 갖다가 해서 뭐 연금형 대출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거 솔직히 좋아하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저를 찾아오셨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혹시 두 분이 뭐 같이 합칠 의향은 있냐 그랬더니 뭐 가족이니까. 네. 그리고 또 자매들 원래 좀 사이가 끈끈하잖아요. 좋죠. 형제랑은 좀 다르잖아요. 네. 그게. 그래서 같이 살 의향 있다. 어. 그래가지고 두 분이 금액을 합치니까 10억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마포구 쪽에 단독주택을 사서 네. 그거를 허물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상가 주택이죠. 네. 1층엔 상가 있고 2층, 3층, 4층에는 그 이제 주거용으로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한 100평 정도 네. 해가지고 건물을 올렸단 말이에요. 양쪽에 두 자매분들 한 네. 분씩 사시고 그 밑에 집은 요 분의 큰 딸. 그리고 네. 요 분의 아드님이 그 들어가 살고. 근데 살 때 그냥 공짜로 안 주죠. 네. 각자 네.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네. 전세금 들어오라고 하고. 음. 그러니까 이게 딱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저는 뭐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면 가족 건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튼튼해요. 근데 네네. 이분들 그때 사실 때 이건 예입니다. 네. 이분들 이걸 사실 때 뭐 10억 갖고 가령 예를 들어서 한 30억짜리 했다.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이 가치가 한 70억, 80억까지 올라갔거든요. 물론 파실 계획은 없어요. 네. 파실 계획은 없는데 그래도 나중에 뭔가 급전이 필요하다거나 그러면은 이 건물로 대출을 받아서 또 대출도 나오니까. 해결하고 그리고 밑에 월세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분들은 월세로 하기 때문에 이미 이자도 뭐 거의 나갈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건물을 삶의 터전으로 안정성을 줄 수 있는 안정감 이런 거에선 전 되게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땅이라는 거를 온전히 소유한다는 거. 맞아요. 네, 그게 가장 어찌 보면 큰 매력이겠죠. 엄청 매력 공동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랑 네. 온전히 한 번지가 내 거라는 거는 완전 다른 완전 의미니까. 다르죠. 부동산 좀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네. 대지 지분과 네. 그 진짜 건물 지분이 차이가 되게 나잖아요. 음.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짜 요만한 땅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수백 세대가 있으니까 이 땅을 수백 개로 쪼갠 거잖아요. 네, 네, 내 땅 지분은 되게 조금이거든요. 네. 근데 뭐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결국엔 땅값이 올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네. 건데 땅 때문에 모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똑같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네. 그러면 차라리 땅을 많이 소유할 수 있는 방법에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은 전 그게 가장 정답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방금 얘기하신 거에서 약간 좀 영감을 얻으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 60대 아니면 60, 70대 분들이 이제 본인 돈은 좀 많은데 자식들 집 하나 해주려니까 너무 힘들고 금액도 네. 비싸고 네. 근데 또 결혼할 나이는 또 됐고 그리고 나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하이브리드로 주택과 상가 같이 넣어서 하는 네. 거 네. 이런 거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나는 지금 그냥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오늘 이제부터 이 영상을 만약에 봤다 이거죠. 그럼 난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나는 그런 어떤 건물주가 되기까지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내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되고 네. 시세 차익용으로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수익형으로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사옥용으로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진짜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가족 건물을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너무 달라져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내가 뭘 할지를 먼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을 갖다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되고 났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손품을 좀 팔아보는 거죠. 네. 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요새 너무 많아졌잖아요. 네. 건물 쪽이라고 한다면 뭐 디스코도 그렇고 네. 뭐 밸류맵도 있고 밸류맵도 있고 네, 랜드북도 있고 여러 가지 랜드북도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고 거기에 그 공인중개사들이 올린 매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매물들을 다 체크를 해보고 하면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진짜 살 수 있는 건물이 뭔지를 대략 가늠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금액도 확인이 될 거 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얼마를 쓸 수 있느냐라는 거죠. 시드머니가 얼마인지. 당장 내 계좌에 뭐 5억 있다. 네. 그랬을 때 5억이 전부는 아니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돈을 더 끌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진짜 장롱에 숨겨진 돈도 있겠지만은 네. 아니면 내가 보험을 들고 있을 때 그 보험에 따른 그걸 해지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도 있고 네. 아무튼 끌어낼 수 있는 돈을 한번 최대한 상정해 보는 거예요. 대출 받기 전에. 네. 그 다음에 네. 소위 말하는 탁감 같은 걸 받아보는 거죠. 대출을 알아보는 단계인데 대출 알아보기 전 단계. 네. 그러니까 탁감을 알아보면서 내가 진짜 한 건물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는 돈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랑 연락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매물이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네. 그리고 그 매물이 없다 그러면 그와 비슷한 물건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리스트를 들으면은 거기 가서 이제 임장을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 단계가 처음 시작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아마 궁금한 부분들은 요게 궁금할 것 같은 게 같은 돈으로 네. 100평을 살 수도 있고 네. 20평을 살 수도 있고 네. 사실 그거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쵸. 이 네. 집도 같은 10억으로 뭐 경기도 완전 외곽으로 나가면 네. 멋있는 집 사는데 그쵸. 그걸로 뭐 강남 들어오면은 뭐 오피스텔도 쉽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것처럼 평수와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면 우선 대략적인 어떤 아까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다 다양하지만 최소한 요 정도 면적은 돼야 그래도 좀 유의미하더라라는 어떤 대지 면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지역마다 가격은 다르더라도. 그 건폐율이라고 하죠. 네. 이제 대지 면적이 있으면 거기에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네. 면적. 건폐율은 거의 물론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지구에 네. 따라서 이 비율이 다 다르긴 한데 1종, 2종, 3종. 아, 네. 근데 거의 대략 50에서 60%가 네, 이제 네, 건폐율로 일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100평이면 한 50평밖에 건물 못 짓는다. 네, 맞아요. 네. 그래도 건물 면적이 한 30평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럼 대충 60평? 대지 면적이 한 60평 정도. 요게 가장 왜냐면 이거는 단독 주택을 산다고 했을 때 네. 허물고 신축을 했을 때도 가치를 최소로 잡았을 때 네.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협소 주택, 협소 건물이라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도 있죠. 진짜 막 10평, 5평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불가능한 영역은 아닌데 네. 여기서부터 전 좀 전문가의 영역인 네. 것 같아요.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면 60평 이상은 좀 돼야 그래도 좀 무난한 네. 구조가 나온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했을 때 네. 원룸도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 사는 정도의 구조라고 하면은 대략 20에서 30평대를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판다라고 했을 때도 네. 이 정도 면적이 있어야만 그 정도의 뭐 구조가 나와 있으면 거기서 임차인들이 들어오겠고 네. 아니면은 뭐 새로 지어서 그렇게 맞출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한 60평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뭐 사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좀 그 상업용 건물이라면 또 주차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대지 면적이 또 달라집니다. 막 규제가 맞아요.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고려해야 되지만 어쨌든 기본은 한 60평 정도. 네. 우리가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는 건 결국엔 매도할 때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때 살 사람들이 있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솔직히 건물은 황금성이 굉장히 안 좋은 안 좋죠.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고가이기 때문에 네. 고가이고
쉬운 영역이 아니에요, 네. 진짜.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자 건물의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건물주가 되는 순간 제가 헬이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파트를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환금성이 그래도 좋으니까잖아요. 뭐 주식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팔려면 팔기가 쉬우니까. 네. 근데 건물은 사실 뭐 운대 안 맞으면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네. 내가 살 때 내 심리도 중요하지만 팔 때 대기 수요자가 얼마가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황금성이 좋은 곳이 어떻게 보면 건물 투자하기 좋은 곳인데 네. 그건 뻔해요. 황금성이 좋은 곳은 그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뭐 그런 거를 뭐 국토부 실거래가 그 공개 시스템 같은 데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이런 좀 통계원 자료에서 빌딩 통계 자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지역 네. 이런 걸 봐도 지역 위치로 해가지고 건물 판매율 다 나오거든요. 대부분 강남 뭐 논현동 뭐 도산대로 뭐 다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네. 뭐 강남, 종로, 여의도 2, 3구역에서 거의 다 결정이 되는데 이 3구역이 만약에 아니라 내가 그 외 지역 25개 구 중에서 아까 얘기한 그 외 지역을 본다 그러면 거래율을 좀 보고 내가 팔 거다라고 하면 그 자료를 갖고 좀 네. 더 수월하겠다 아니다를 조금 미리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약간 좀 요즘 때는 뭐 핫플레이스 인근 아주 가까운 곳들 핫플레이스는 있는데 트렌드는 좀 많이 조심해야 돼요. 또 바뀌니까. 네. 네. 아니, 막 이미 다들 경험해봤잖아요. 무슨 길이 확 떴다가 확 찌고 이런 것들은 상가주택 아니면 상가 건물이 들어가시는 분들일 네. 텐데 내가 거기다 제 임차인을 다 맞출 정도의 자신이 있지 않으면은 네. 쉬운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